깊은 산골 마을, 홀로 살아가던 나무꾼 서기는 매일 절름거리는 다리로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바위 틈에서 떨고 있는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한 그는 측은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그 작은 생명에게 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서기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백이의 진짜 정체를 말이지요. 석 달 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백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일야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게요가.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골 마을에 석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어려서 큰 병을 앓은 탓에 왼쪽 다리를 절었지요. 그 때문에 다른 이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오로지 나무를 해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으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해가 지면 그것을 짊어지고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고된 고역이었지요. 하지만 서기는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기의 오두막은 마을 한참 바깥 산자락 끝에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이면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서기의 오두막에서는 언제나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서기가 10살 되던 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이 홀로 자란 서기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쌀안돼 김치 한 보시기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서기는 고맙다고 허리를 굽혔지만 서기가 진정 바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것이면 충분했지요. 그해 가을, 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나무를 하러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면 어디선가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산을 내려오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덤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서기는 황급히 지게를 고쳐 메고 절름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며칠 후 서기는 평소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나무를 하러 올라 한참을 절뚝거리며 오르다 보니 웬 바위 틈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깽, 깽. 서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주먹만 한 크기의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지요. 온몸의 털은 흙투성이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안쓰러웠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서기를 올려다보며 가늘게 울었습니다. 서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미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아마도 버림받았거나 어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불쌍한 것. 서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강아지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몸을 품에 안자 강아지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서기의 옷자락을 물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서기 역시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서기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절름발이 다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졌지요. 오두막에 돌아온 서기는 강아지를 따뜻한 물에 씻기고 헌천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백이다. 내 털이 하얗게 빛나는구나. 강아지는 서기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기는 저녁으로 먹으려던 보리밥에 물을 말아 백이 앞에 내밀었지요. 백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릇을 할아먹을 기세였지요.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앞으로 우리 둘이 함께 살자꾸나. 그날 밤 서기는 백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안에서는 두 외로운 생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백이가 온 뒤로 서기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백이가 꼬리를 흔들며 서기를 깨웠고 서기가 산으로 나무하러 갈 때면 오두막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지요. 저녁에 돌아오면 백이는 어김없이 문 앞에서 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오늘도 잘 있었느냐? 서기가 말을 걸면 백이는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지요. 백이는 나날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주먹만 하던 몸집은 어느새 서기의 무릎까지 올라올 만큼 커졌습니다. 털도 더욱 하얗게 빛났고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영롱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서기와 백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절름발이가 개를 키우는구먼. 외롭게 살더니 이제 벗이라도 생긴 모양이지 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런 말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백이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지요.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면 서기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 때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까지 털어놓았지요. 백이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며 서기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이와 함께 산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기가 문을 열자 오두막 앞에 꿩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꿩이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기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이는 꿩을 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지나가던 누군가가 두고 간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토끼였고 어떤 날은 꿩이었고 어떤 날은 살찐 산돼지 새끼였습니다. 서기는 어리둥절했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던 처지에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었지요. 고기를 팔아 쌀을 사고 반찬을 장만하니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백이도 덩달아 살이 올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서기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내가 온 뒤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내가 나의 복덩이란다. 백이는 서기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서기는 그저 백이를 끌어안으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끼니 걱정도 덜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절름발이가 어째서 요새 살림이 나아졌을까? 매일 고기를 먹는다던데. 필시 수상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혹시 산에서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생겨났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습니다. 서기가 마을에 나무를 팔러 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지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서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요새 서기의 집에서 고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기는 그저 산에서 우연히 얻은 것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믿지 않았지요. 산짐승이 저절로 집 앞에 와서 죽을 리 없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서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장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기를 노려보았습니다. 혹여 남의 집 가축을 훔친 것은 아니냐며 만약 그런 일이 밝혀지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이장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내내 서기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요.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우리 집 앞에 사냥감을 놓고 가는 것일까? 서기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백이의 하얀 털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이의 몸집이 처음 주었을 때보다 훨씬 커져 있었지요. 보통 개보다 훨씬 크고 다리도 길었습니다. 이상하다. 백이가 이렇게 컸던가? 서기가 가만히 백이를 살피는데 백이가 불현듯 눈을 떴습니다. 달빛을 받은 백이의 눈동자가 노랗게 빛났지요. 서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한밤중 서기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백이가 나갔구나. 서기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이는 밤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백이는 어느 때처럼 오두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또다시 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지요. 서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냥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기는 백이가 사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격했습니다. 백이가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백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이는 서기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낮게 울었지요. 서기는 백이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백이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굶주리며 살았을 것이라고 백이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지요. 그날부터 서기는 백이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덜어 백이에게 주었고 밤이면 함께 누워 잠들었지요. 백이 또한 서기를 따랐습니다. 서기가 나무를 하러 가면 산 어귀까지 배웅했다가 저녁이면 어김없이 마중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기에게는 백이가 있었고 그것이면 충분했지요. 어느 보름달 뜬 밤 서기는 백이와 함께 오두막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는 백이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왔을 때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가 있을까 생각했었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백이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이는 서기의 가족이었습니다. 서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이는 서기의 손을 할라주었지요. 달빛은 두 외로운 영혼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백이와 함께라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집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서기는 백이를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이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이가 혼자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은 아닌지 혹시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한밤중 백이가 조용히 문을 밀고 나가자 서기는 멀찌감치 뒤를 따랐습니다. 절름발이 다리였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백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로 하얀 털이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서기는 나무 뒤에 숨어 백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백이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몸을 낮추고 풀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풀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백이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토끼의 목을 물었지요. 서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백이는 능숙한 솜씨로 사냥을 했습니다. 마치 타고난 사냥꾼처럼 말이지요. 역시 백이가 사냥을 하는구나. 서기는 안도하며 돌아서려는데 어디선가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서기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늑대의 울음이었지요. 백이가 고개를 들어 달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백이를 비추자 서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백이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긴 주둥이, 노란 눈동자. 그것은 분명 산늑대였지요.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늑대를 개로 착각하고 키워온 것인가? 서기는 정신없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절름발이 다리로 비탈길을 내려오느라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지요. 오두막에 도착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서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백이가 늑대였다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백이와 함께 밥을 먹던 일, 백이를 품에 안고 잠들던 일, 백이에게 속내를 털어놓던 일. 서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맹수와 함께 지내왔던 것입니다. 언제든 목을 물어뜯힐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백이는 나를 해치지 않았을까? 서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이는 자신을 한 번도 물거나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을 가져다 주며 자신을 먹여 살렸지요.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 백이었습니다. 백이가 돌아온 것이었지요. 서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백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서기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서기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서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백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문을 긁는 소리도 났지요. 하지만 서기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자 백이의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백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앞에는 어제처럼 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지요. 서기는 토끼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백이는 늑대인데도 나를 위해 사냥을 해다 주었구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늑대는 언제든 사람을 해칠 수 있어.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나를 물어뜯을지도 몰라. 서기는 토끼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서기는 백이를 피했습니다. 백이가 오두막 근처에 나타나면 문을 걸어 잠갔고 밤이면 창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백이는 여전히 매일 밤 사냥감을 가져다 놓았지만 서기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가 백이를 피하며 지낸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 마을에 관아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탄 사또가 마을 한가운데 서서 방을 내걸었습니다. 이 고을에 산늑대 떼가 출몰하고 있으니 늑대를 잡아 바치는 자에게는 은자 30냥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지난달부터 인근 마을에서 가축이 물려 죽는 일이 빈번했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이번 기회에 늑대떼를 소탕하여 치적을 쌓으려는 속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을 둘러보며 경고했습니다. 만약 늑대를 숨기거나 기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백성을 해치는 역적과 다름없으니 당장 효수에 처하겠다고 말이지요. 서기는 군중 속에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사또의 말을 듣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자신이 백이를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자 30냥이면 평생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지만 유혹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그날 밤 서기는 오두막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백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늑대였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자신을 먹여 살리고 외로움을 달래준 존재였지요. 다른 한쪽에는 은자 30냥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더 이상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서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백이는 늑대였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그 전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백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던 그 맑은 눈동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백이는 자신을 한 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서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이었습니다. 서기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백이가 앉아 오두막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백이의 눈동자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서기가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사또가 직접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제보를 받은 것이었지요. 서기가 요새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소문, 집 앞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사또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기를 살폈습니다. 산짐승이 저절로 집 앞에 와서 죽을 리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요. 혹시 늑대를 길들여 사냥을 시킨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서기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들킬 것 같았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사또는 더욱 다가와 회유했습니다. 늑대를 내놓으면 은자 30냥은 물론이고 죄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요. 늑대는 어차피 짐승이니 언젠가는 서기를 해칠 것이라며 그 전에 팔아치우고 편히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또의 말은 마치 독약처럼 서기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 사이에서 서기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흘 후 서기는 결국 사또에게 백이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고민하던 서기는 결국 두려움과 탐욕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은자 30냥이면 평생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언젠가 백이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결국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지요.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사또는 말 위에서 서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서기 덕분에 이 고을의 골칫거리를 없앨 수 있게 되었다고 했지요. 서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지요. 군사들이 오두막 주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화를 내며 서기를 속였느냐고 추궁했지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노란 눈동자 하나가 빛났습니다. 백이었습니다. 백이는 숲 끝자락에 서서 서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서기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활을 쏘라고 외쳤지요. 군사들이 일제히 활을 겨누었습니다. 순간 서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기는 군사들 앞으로 뛰쳐나가 팔을 벌렸습니다. 백이를 쏘지 말라고 소리쳤지요. 사또가 노호하며 서기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이 서기를 붙잡았습니다. 서기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서기는 백이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도망치라고, 빨리 도망치라고 외쳤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백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기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활시위가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숲속 곳곳에서 노란 눈동자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군사들을 에워쌌지요. 군사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늑대떼가 나타났다는 외침과 포위당했다는 비명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늑대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이가 있는 곳으로만 모여들었습니다. 백이는 늑대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길게 울부짖었지요. 그 순간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백이는 이 늑대 떼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작은 강아지처럼 보였던 백이가 실은 무리를 이끄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늙은 늑대 한 마리가 백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늑대의 눈빛을 보자 서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백이의 어미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미 늑대는 백이를 할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새끼를 반기는 것처럼 다정하게 백이를 감쌌습니다. 백이도 어미에게 몸을 기댔지요. 서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백이는 처음부터 늑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무리에서 잠시 떨어졌다가 서기에게 발견된 것이었지요. 바위 틈에 갇혀 있던 것은 아마도 산사태나 다른 짐승에게 쫓기다가 어미와 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이는 서기를 따랐습니다. 서기가 자신을 구해주고 먹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기 때문이었지요. 백이는 무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무리를 만나러 갔으니 언제든 함께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사냥을 해서 서기를 먹여 살렸습니다. 무리와 서기 사이에서 백이는 서기를 택했던 것이지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백이는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기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늑대들을 당장 쏘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군사들은 겁에 질려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활을 쏠 용기가 나는 자가 없었지요. 백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이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노랗게 빛났고 그 눈빛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사또는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지요. 늑대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들을 에워싸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뿐이었지요. 백이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무리에게 명령한 듯 했습니다. 군사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횃불을 떨어뜨리고 활과 칼을 버린 채 정신없이 달아났지요. 사또도 기어서 도망치느라 옷이 찢기고 상투가 풀렸습니다. 위엄을 자랑하던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말은 주인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지요. 늑대들은 그들이 완전히 산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서기는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서기를 위해 백이는 여전히 싸워주고 있었습니다. 백이가 다시 서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눈을 마주쳤지요. 서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기는 백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백이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백이는 자신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자신만 백이를 배신했다고 말했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기는 자신 같은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이는 천천히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뺨을 할려주었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서기의 뺨을 적셨지요. 서기는 백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백이는 서기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존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백이는 서기의 오두막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서기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이는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곳이 백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했지요.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백이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서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이는 늑대지만 자신에게는 가족이었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마음속 가족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지요. 다음 날 새벽 백이는 무리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서기는 오두막 앞에 서서 백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이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백이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후로도 가끔 서기의 오두막 앞에는 사냥감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서기는 그것을 보며 백이가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백이가 곁에 없어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이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서기는 백이가 준 사냥감을 정성껏 요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이에게 고맙다고, 잘 지내느냐고, 자신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말이지요. 서기와 백이는 사람과 짐승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게 통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고 지켜주었지요. 서기는 한때 두려움과 욕심에 백이를 배신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백이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외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반드시 그 마음은 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임을 서기는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